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나를 과잉보호했던 아버지가 내가 도망치듯 떠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해외뉴스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리아나라고 한다. 28살이고 이스라엘에서 왔다. 8년간 수출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갈증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어머니는 내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다. 고위장교 출신이신 아버지에게 한국은 여전히 휴전국가였고 위험한 곳이었다. 차라리 미국에 가라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나와의 연락을 끊으셨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나를 다시 불러주셨지만 한국행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셨다. 나의 어린 시절은 군인 가문의 딸로서의 삶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닌 여러 형제 중 하나였지만 유일한 딸이었기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얻었다고 하실 정도로 나를 아끼셨다. 한국에서는 이런 아버지를 딸바보라고 부른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소령 장군까지 오르신 군인이셨고 나라와 군대가 삶의 전부였다. 어린 시절 나는 내 이름보다 아버지의 딸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다. 그만큼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저명한 인물이셨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하시면서 수많은 훈장을 받으신 진정한 군인이셨다. 이스라엘에서 군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948년에 건국된 우리나라는 한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만큼 안보와 생존을 지키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18세가 되면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군대는 단순한 국방 기능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대단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딸바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은퇴 직전까지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중요한 작전들을 책임지시느라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살아오셨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가 군대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물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지와 파병을 오가며 집을 비우셨다. 가끔 어머니와 함께 달력을 보며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실지 날짜를 세곤 했다. 하지만 집에 계실 때의 아버지는 달랐다. 엄격하고 진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대하셨다. 내가 자다가 살짝 긁힌 상처가 생겨도 밤새 걱정하시며 연고를 발라주실 정도였다. 아버지는 내가 자라면서 점점 더 과잉보호하시기 시작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까지 모두 알고 싶어 하셨고 작은 상처에도 큰 병원에 데려가실 정도였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고마웠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단체 활동에서 제외되는 일이 잦아졌다. 집안의 모든 것이 군대식이었다. 옷차림부터 하루 일정, 방 정리까지 모든 것에 질서와 규율이 요구됐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습관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다. 10살이 되자 아버지는 정신력 훈련이라며 매일 저녁 조깅을 시키기 시작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시작된 체력 단련은 점점 더 혹독해졌다. 여자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 하에 무술 훈련도 시작됐다. 밤 9시 반이면 무조건 취침해야 했고 그 전에 모든 일정을 마쳐야 했다. 덕분에 공부도 잘했고 사격 실력도 늘었지만 끝없는 훈련은 힘들었다. 체력은 강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약해진 것 같았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나만의 시간도 없었다. 청소년이 되어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통제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건 알았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런 훈련들을 왜 받아야 하는 걸까? 친구들과는 언제 자유롭게 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더구나 저명한 군사 영웅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은 큰 부담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도 들었지만 그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늘 불안했다. 강한 사람의 딸이 오히려 가장 겁을 많이 가지고 자라야 했다는 게 아이러니였다. 결국 나는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아버지의 둥지를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학을 선택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다. 물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도 컸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성인으로서의 준비도 잘할 수 있었으니까. 기숙사 생활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처음으로 장군의 딸 리아나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20살이 되어서야 이런 자유를 맛보게 된 나를 친구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쇼핑을 즐기는 평범한 여대생의 삶을 살았다. 더 이상 새벽 5시 기상이나 체력 훈련은 없었고 완벽하게 정리된 방을 점검받을 필요도 없었다. 처음에는 밤 11시가 넘어가는 생활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지만 점차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니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던 체력 단련이 그리워진 걸까? 그러다 태권도 동아리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꼈다. 아버지도 무술을 배우는 동아리라고 하니 반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한국으로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는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K-파프가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내 답답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꿈의 나라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명동을 걸으며 쇼핑을 하고 진정한 한국식 바비큐를 먹고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상상을 하며 살았다. 비자도 신청했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다. 본가에 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떠보려 했지만 한국 같은 휴전국가에 가겠다는 게 미쳤느냐는 분노 섞인 반응만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다. 허락을 받기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대학 입학 후의 시간들은 나의 성장과 자아 발견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졸업과 동시에 비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께 먼저 털어놓았고 긴 편지와 함께 계획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걱정하셨지만 내 편이 되어주셨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집을 나가라고 조언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한밤중에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14시간이 걸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두렵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첫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다. 회사 근처의 숙소는 깔끔했고 집주인도 친절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같은 부서의 이스라엘 출신 동료 한나는 나의 적응을 도와주었고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서울의 시장과 카페에 쇼핑지구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나가 공감했던 것은 한국의 안전함이었다. 어디를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을 배려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커졌다. 한국 생활 6개월째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는 더욱 엄격해지셨고 내 이름조차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끊으셨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온갖 생각이 들었다. 어떤 표정으로 맞이해야 할지,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실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나는 달려가 아버지를 와락안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지하철부터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움직였고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라워하셨다. 우리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다. 시장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다. 한 주가 지나갈 무렵 어머니가 한국식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가신 사이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셨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었는데 미안했다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다. 전쟁을 겪으신 아버지께서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거부하셨다는 것,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얼마나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오히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셔서 매일 이것저것 물어보시곤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삶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아버지와 공유하며 소통했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민호를 만났다.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고 혼자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위협했고 민호가 나타나 나를 구해주었다. 그는 한국 해병대 출신이었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공부 중이라고 했다. 민호는 아버지처럼 강인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다. 특히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는 민호를 만나자마자 그의 군인 정신과 품성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우리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처음 들었을 때 놀라셨지만 민호가 한국 해병대 출신이라는 말에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더구나 민호의 가문도 대대로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셨다. 신혼집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다. 민호는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려 할 때도 우리 힘으로 해보고 싶다며 고사했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었다. 민호와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민호는 주방에서 한식 아침을 준비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건 민호가 해병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다. 한국 해병대의 정신과 훈련 과정, 특수작전에 대한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했다. 아버지도 인정하셨듯이 한국 해병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예부대였다. 이제 민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가끔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 나 역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민호는 늘 내 안전을 걱정하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닌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운명 같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난 한국행, 러시아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선택이 가장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하다. 아침마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곤 한다. 나는 이제 한국의 직장 문화에도 익숙해져 간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눈치보기나 빠른 일처리 문화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기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다. 아버지는 이제 매주 화상통화로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시길 즐기신다.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되셔서 새로운 드라마 추천을 부탁하시는가 하면 한국의 군사력과 안보 체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민호의 해병대 경험은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고리가 되었다. 아버지는 민호와 군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치 또래 친구처럼 즐거워하신다. 특히 한국 해병대의 특수훈련이나 작전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눈을 반짝이시며 경청하신다. 지난주에는 민호가 보관하고 있던 해병대 정복을 보여드렸는데 아버지는 그 제복의 디자인과 품격에 감탄하셨다. 이스라엘 군가는 또 다른 한국 군대만의 특별한 전통과 예의범절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한다. 가끔 러시아에서의 그 무서웠던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 하지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민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참 신기하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꾸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민호는 아이가 생기면 이스라엘과 한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 나 역시 우리 아이가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도 벌써부터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신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 양가 부모님들과의 거리, 각자의 경력 개발 등.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다.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아버지와도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때로는 거리가 오히려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도망치듯 집을 나선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다면 이 모든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선택이 가장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는 몸소 경험했으니까. 지난주 아버지가 또 한국을 방문하셨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였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대중교통까지 모든 것에 익숙해지셨다.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버지가 민호의 부대 선배들과 만난 자리였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문화를 비교하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깊은 지식에 감명받으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제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을 더 많이 보신다. 특히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셔서 한국 음식 레시피를 배워 가시기도 한다. 지난번 방문 때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 가셨는데 집에 돌아가서 직접 만드신 김치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내주셨다. 우리 부부는 이제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호의 체계적인 성격과 내 도전 정신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우리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첫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스라엘의 보안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였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내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줄 알았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이제 우리는 처자일을 기다리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두 나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기로 했다. 아이가 자라면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모두 배우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용기와 민호의 섬세함을 모두 물려받길 바란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한국행을 결심했던 용기, 러시아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삶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민호와 함께라면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 이스라엘 장군의 딸이 한국의 해변과 사랑에 빠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는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두려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도.